오늘의 디플팅크,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데뷔 10년 만에 순서가 돌아온 호 선배님의 새로운 드라마 호크아이가 드디어 디플에 드랍더 상륙했습니다. 살이 질러. 오늘은 새롭게 공개된 디즈니 플러스의 호크아이 디플의 국내 런칭으로 도디어 발 뻗고 한글 자막 더빙으로 즐겨볼 수 있다. 가자! 자, 들어갑니다. 렛츠고. (2012년) 뉴욕의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 한 펜트하우스. 여기엔 수많은 양궁 금메달과 활, 그리고 펜싱 관련 트로피들까지 눈에 띕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인 케이트 비숍은 개구멍을 통해 부모님의 백색 소음을 엿듣고 아이고 꼭 저럴 때 못 떨어뜨리더라. 하지만 이런 부모님과의 마찰에도 케이트와의 사이는 돈독했고, 이렇게 엄마는 딸 앞에서 재롱까지. 케이트가 엄마와의 체커 게임을 준비하던 도중 갑자기 집이 흔들리고 엄청난 진동이 느껴지는데, 때는 2012년 치타우리 종족과 함께 로키가 지구를 침공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케이트는 이미 날아가버린 발코니에 들어섰는데, 뉴욕시는 이미 이들의 침공으로 쑥대밭이 되어버렸고 스타크타워 알 날라갔다 야. 그리고 치타우리 한 마리에게 발각된 케이트.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믿음직한 호 선배님, 바로 호크아이가 저 맞은편 건물에서 엄청난 간지를 뽐내며 근데 선배님 이렇게 잘 썼어? 이후 상황은 일단락되었고, 어벤져스는 로키를 비롯한 치타우리스를 막는 데 성공했지만 결국 사랑하는 아빠를 잃게 된 케이트. 필요한 건 다 사주겠다는 엄마의 말에 비장한 표정의 케이트는 활과 화살을 사달라 말합니다. 나 같으면 일단 플스랑 조던이. 케이트는 아빠의 마지막 말처럼 스스로 자기가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1화의 인트로는 양궁을 포함한 펜싱, 유도, 체조 등의 수많은 스포츠로 메달을 휩쓸어버리는 케이트를 보여주고, 현재의 시점으로 건너와 스탠타워. 이 보라색 코스튬을 입은 케이트가 활과 화살을 들고 요 스탠타워에 침입하기 시작하는데, 누나 사랑. 알고 보니 케이트는 양궁팀 친구들과 요 시계탑의 종을 화살로 때려 맞추는 내기를 했고, 새벽 1시 17분 정도가 됐. 니네 이때까지 안 자고 뭐하냐. 화살촉에 이렇게 테니스공을 꽂아 시계탑에 종을 때리는 케이트. 그렇게 미친 실력의 케이트는 종을 울리는 데 성공하지만 야, 마을을 울려버리면 어떡하냐.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는 뉴욕 거리. 락펠러 센터의 링크장 가운데는 이렇게 거대한 트리가 들어섰고, 거리는 온통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한데, 이 거리를 보아 여긴 마르키스 시어터가 위치한 맨하튼의 45번가 거리. 어딘가로 떠나버린 케바를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 로저스가 요 민스코프 시어터에서 절찰리 상영 중에 있습니다. 2012년 뉴욕시를 배경으로 한 뮤지컬의 무대. 하지만 클린트 입장에선 이 모든 광경은 그저 쇼에 불과했고, 자신의 가족이나 다름없던 어벤져스 멤버들을 잃은 클린트. 시간이 지나도 클린트에게 이 모든 것들은 트라우마처럼 남아버렸고, 클린트는 이제 보청기까지 써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원작 코믹스에서 또한 호크아이는 빌런인 크로스파이어와 싸우다가 이렇게 음파 공격을 당했고, 이때 청력을 거의 잃게 되며 청각 장애인이 되어버립니다. 코믹스에선 요 장면처럼 항상 보청기를 끼고 다니고 상대방의 입술을 읽으면서 대화를 파악하기도 하죠. 호 선배님은 깨알같이 여기에 앤트맨이 없었다면서 딸 라일라에게 설명해주고, 얘는 그 와중에도 자고 있네. 잠시 물을 빼러 온 클린트는 소변기 위 타노스가 옳았다라는 낙서를 발견하는데, 엔드게임 이후의 상황, 그리고 분립 이후 아직까지 수많은 혼란과 사건, 그리고 많은 세력들이 양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줌 쌌는 와중에도 셀카 찍어달라는 팬까지. 노잼 뮤지컬을 견디다 못한 아들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탈주한 데 성공하고,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을 통해 뉴욕에 도착한 케이트. 이미 부자였던 엄마 엘리너 비숍은 이렇게 더 부자가 되어버렸고, 사고나 치고 다니는 딸의 뒷바라지까지 해줍니다. 케이트는 이 와중에 US 오픈무술 선수권 대회까지 출전하면서 메달을 따옵니다. 근데 엄마의 집안 곳곳에 보이는 검들, 바로 엄마의 새로 생긴 남친 잭이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벌써 느낌 오죠. 중국집에서 막둥이의 눈알 굴리기 재롱쇼를 보고 행복해하는 클린트. 어이구 잘하네. 먼 곳에 있는 엄마 로라와 통화하는 내 가족. 이렇게 선배님은 6일 남은 크리스마스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끽하고, 엄마의 자선 바자회에 끌려온 케이트는 드레스가 아닌 턱시도를 입고 왔고, 여기서 한 영감님에게 엄마의 약혼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아빠를 여인 지 얼마나 됐다고 새롭게 사랑에 빠진 엄마를 보고 심란해하는 케이트. 이때 바람을 쐬러 나온 케이트는 밖에 있던 골든 리트리버, 바로 이 드라마의 마스코트인 럭키를 발견하게 되고, 다시 들어간 연회장에선 이상한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바로 아까 그 아르망 영감님, 그리고 엄마인 엘리너가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영감님은 잭과 약혼을 결심한 엘리너에게 실망했다 말하고, 이를 이상하게 느낀 케이트. 이렇게 자연스럽게 몰래 아르망 할배의 뒤를 쫓아 의문의 인물들이 모여있는 비밀 와인 창고로 들어섰는데, 여기엔 엄마의 남친 잭이 등장해 아까 그 아르망 할배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데, 둘은 이미 어떤 목적을 위한 동업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비밀 자선 경매엔 신비한 물건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정체가 뽀록 나버린 케이트는 임기응변을 발휘하며 능청스러운 연기를 선보이고, 이 구석에서 우연히 꿍꿍이를 버리고
있는 무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음 경매로 올라온 물건은 어벤져스 본부의 유물, 바로 로닌으로 활동했던 클린트의 장건, 그리고 짝꿍템인 로닌 슈트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때 예고편에서 봤던 장면처럼 경매장의 벽이 무너지고 이때 혼틈을 타 이 코스염 아저씨는 로닌의 검을 훔쳐 달아납니다. 네, 이곳에 침입한 놈들은 이 드라마의 빌런 집단인 트랙 슈트 마피아. 이들은 90초 안에 어떤 시계를 찾아야 한다 말하는데 로닌 슈트를 발견한 케이트, 이걸 금세 갈아입고 바로 그냥 로닌으로 활동해버리네. 한편 이 트랙 슈트 일당은 찾고 있던 시계, 바로 어벤져스 컴파운드라 적힌 시계를 찾아내는 데 성공하는데 이때 럭키가 다시 등장하며 케이트와 함께 도망을 칩니다. 뉴스 속보엔 이 폭발 소식이 떴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목격된 로닌의 모습을 보게 된 우리의 스맨님. 아이, 저 내 건데? 집으로 들어온 케이트는 럭키에게 피자를 한 조각 건네주는데 원작 코믹스에서 요 럭키를 데려와 피자를 줬던 인물은 클린트였지만 이번 드라마에서는 케이트가 럭키의 짝꿍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트는 핸드폰을 통해 아르망의 정보를 캐기 시작하는데 네, 여기엔 비숍 시큐리티, 바로 제가 받은 선물 속에서도 보였던 이 비숍 시큐리티가 드라마 안에서도 보이는데 바로 우리의 부자 엄마 엘리너가 이 보안회사의 대표라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이후 아르망 할배의 집에 몰래 들어온 케이트, 요 할배는 사탕에까지 본인의 이름을 새겨놓는 지독한 자기애를 보이는 인물이었는데 케이트는 이곳에 죽어있는 남자, 바로 아르망 3세를 발견합니다. 엄청난 혼란에 휩싸인 케이트는 밖으로 뛰쳐나오지만 이 케이트를 로닌으로 알고 있는 트랙 슈트 일당을 만나 맞다이를 뜨게 되는데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던 케이트는 궁지에 몰리고 이때 후드를 쓴 한 남자 호슨배님이 나타나 케이트를 구해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둘. You're Hawkeye. Who the hell are you? 우리의 원조론인 호슨배님에게 발각된 케이트, 졸지의 성덕이 된 케이트는 황홀함에 말을 잇지 못하고 짧은 대화를 하는 동안 케이트는 본인의 솜씨를 깨알같이 어필하는데 우리의 갱얼지 럭키가 있던 케이트의 집에 들어온 둘. 클린트는 케이트에게 슈트를 입수한 경로를 파악하고 케이트는 일단 사인부터 해달라면서 화를 들이밉니다. 클린트는 이 트랙 슈트 일당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고 여기서 아까 죽었던 아르망 3세가 엄마의 약혼자의 삼촌, 즉 아까 보았던 잭의 삼촌이라는 걸 언급하는데 클린트는 이 로닌 슈트에 대한 위험성, 그러니까 이 슈트를 입고 어디에서 누구에게까지 발각되었느냐고 추적 질문을 하는데 이때 아니나 다를까 창밖에서 케이트의 이름까지 알아낸 트랙 슈트 일당이 이렇게 화염병을 투척합니다. 화염에 둘러싸인 슈트를 두고 일단 자리를 뜨는 둘. 아이, 럭키까지 세. 지난 유출사진에서 봤던 지하철 씬이 등장하고 우리 승배님은 편의점에 들러 의약품 몇 가지를 챙깁니다. 어벤져스의 삶을 잔뜩 기대한 케이트는 왜 어벤져스 타워에 가지 않느냐고 언급하는데 호선배님은 토니가 몇 년 전에 이미 팔아치웠다고 얘기하죠. 클린트는 일단 케이트를 안전한 곳에 짱 박아두고 다시 슈트를 찾아오겠다 말하고 케이트는 자기가 아는 곳에 가 있자고 말하는데 바로 플로리다에 휴가를 간 친척집에 몰래 들어온 셋. Yes, hey, hi. Yeah, got pizza. 주특기인 문따기를 시전하고 이 안전가옥에 들어섭니다. 한편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간 우리의 호슨배님, 스무디킹처럼 스무디하게 소방차 안에 있던 소방복으로 갈아입고 건물로 들어서지만 로닌 슈트는 이미 사라지고 난 이후였습니다. 이렇게 허탕치고 돌아가는 클린트는 소방차에 붙어있는 스티커, 바로 에나스 라퍼스라는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 클린트는 케이트의 상처를 직접 치료해주고 케이트는 트랙 슈트 일당의 기억나는 얼굴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못 잡겠네. 호선배님은 아까 발견한 스티커 에나스 라퍼스를 구글링해보고 닌자 슈트를 가져간 정신 나간 친구를 바로 발견해버리네. People always like grills when you get a new costume. Your costume looks pretty bad. How about now? 다음 날 아침 클린트는 결국 가족들과의 휴가를 중단하게 되었고 자신을 걱정하는 딸 라일라에겐 크리스마스엔 꼭 보게 될 거라 약속하는 선배님. 가장의 어깨는 무겁다. 뉴스 속보엔 사망한 아르망의 용의자로 몇 년 만에 재등장한 로닌을 수사 중에 있고 이미 트랙 슈트의 표적이 된 케이트는 자신이 잃어버린 슈트를 찾아오려 하지만 우리의 듬직한 호슨배님이 꼬맹이를 말립니다. 타임즈 스퀘어 한복판으로 이동하는 둘. 본인이 차도 쪽으로 걷는 서인남 클린트에게 케이트는 다시 한번 반할 뻔하지만 보청기 때문에 바꾼 거야. 원작 코믹스에선 크로스 파이어와 싸우다 청각을 잃은 설정과 다르게 MCU에선 이 호슨배님이 수많은 전투 끝에 청력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죠. 호슨배님은 이제 이 타임스 스퀘어의 강대들에게조차 Mommy, a superhero. 인지도가 밀리는 퇴물이 되었고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최대한 숨기려고 하는 클린트에게 케이트는 그 안에 꽁꽁 감춰둔 감정을 숨기지 말고 여지없이 드러내면서 호크아이의 이미지를 조금씩 바꿔보라는 조언을 던집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우상이자 영감이었던 클린트의 모습이 이렇게 직접 만나본 케이트에겐 조금은 냉소적이고 너무 좀 차가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클린트는 이걸 끝으로 더는 만날 일은 없을 거라 설명하고 본인의 번호를 찍어주며 비상시에만 전화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차단해버린다고 선을 긋습니다. Call you later. No, please don't.
I got your number. 이후 엄마의 보안회사 비숍 시큐리티에 들어온 케이트. 근데 여기에서도 또 죽치고 앉아있는 코스염 아저씨 잭을 발견하고 고인이 되어버린 아르망 할아버지의 심심찮은 위로를 건네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의심되는 둘의 관계에 대해서 묻고 케이트는 새아빠로 치고 들어오는 요 아저씨를 계속 경계합니다. 한편 에너씨 라퍼스를 추적하는 호스맨님, 이들은 바로 이런 무기나 의상 코스튬을 제대로 하는 씹덕, 아니 제대로 놀 줄 아는 동호회인들이었고, 여기서 로닌 슈트를 입고 있는 그 친구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라이브 액션 롤플레잉의 진심인 얘네는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규칙을 설명해주고, 우리 선배님은 참 후배들과 리얼 액션 라이브 롤플레잉에 참여합니다. 한순간에 어벤져스에서 쪼랩 전사가 된 호스맨님. 부캐로 접속한 요 고인물 유저는 모두를 쓸어버리고 로닌 슈트를 가져간 친구에게까지 접근한 데 성공합니다. 얘는 자신에게 한 번만 죽어주면 슈트를 준다 약속하고, 타노스랑도 싸웠다는 우리 선배님은 I fought Thanos. 끝내 자존심을 굽히고 오케이 합니다. 아 형, 둘이 싸운 적은 없잖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이 선배님을 잊지 못한 케이트는 손가락에 모터를 단 채 이렇게 연달아 문자를 보내보는데, 이때 경찰에게 전화가 오고 다름이 아닌 화자가 난 케이트였어에 대한 몇 가지 조사를 하기 위해 경찰서에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편 1대1 전투로 졸지에 심판까지 받아야 되는 우리의 선배님, 로닌 슈트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배때기를 허락하는 우리의 선배님, 우리 선배님 좀 가만 냅둬라. 그렇게 클린트는 슈트를 되찾고 아내인 로라에게 하루 정도 더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보고합니다. 네, 크리스마스까지 남은 시간은 단 5일. 이 5일이 되기 전 클린트는 이 모든 똥들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한편 이 코스염 아재와의 저녁 만찬을 꾸역꾸역 해낸 케이트. 하지만 요 코스염에 대한 케이트의 의심은 하늘을 찌르고, 펜싱 대회에서 2번이나 챔피언을 먹은 케이트는 마찬가지로 검을 좋아하는 요 아저씨에게 대련을 신청합니다. 그렇게 로비에서 치러지는 스파링. 그런데 이 아저씨는 케이트보다 훨씬 더 높은 검술 실력을 갖고 있었고, Caught me again. 계속해서 무언가를 숨기는 이 아저씨를 한 방에 보내려 하는데, Right, darling? 네, 이 아저씨가 정말 많은 것을 숨기고 있다는 케이트의 의심은 확신이 됩니다. 분통 터지는 케이트는 엄마에게 트랙슈트의 존재, 닌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만 엄마는 아직도 요 케이트를 그냥 작고 소중한 어린 딸로 여길 뿐이죠. 그리고 살해 현장에 있던 아르망 3세 캔디를 건네는 코스염 아재. 네, 이걸 보고 확신한 케이트는 불이 나게 집에서 도망칩니다. 한편 트랙슈트에게 뚜까 맞고 일부러 잡혀간 우리의 호스맨님, 케이트는 현재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클린트에게 전화하는데, 트랙슈트 일당이 이 전화를 대신 받았고 엄마 보안회사 찬스로 다시 한번 클린트의 위치를 추적합니다. 일부러 트랙슈트에 아지트로 잡혀 들어온 클린트, 이들은 케이트 비숍이라는 이름을 쫓았고 슈트를 입고 있던 케이트를 로닌이라 금쪽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등장하는 우리의 비숍. 스피커가 쌓여있는 빨간 방에 보이는 한 인물, 이번 호크아이의 등장 예정이었던 마블의 에코가 바로 여기에 등판합니다. 요 에코는 얼마 전 디즈니 플러스의 단독 드라마 제작 발표를 하게 됐는데, 원작에선 호크아이뿐만 아니라 데어데블, 또 킹핀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캐릭터라 사실상 이 캐릭터를 중심으로 또 다른 세계관 확장이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로닌으로 활동했던 클린트와의 관계, 또 이 트랙슈트 마피아의 우두머리로 보여지는 이 여자의 과거 또한 이 드라마를 통해 서서히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트랙슈트의 보스 에코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2화는 모두 끝이 납니다. 원작 코믹스의 에코는 호크아이와 마찬가지로 청각장애를 가진 캐릭터로 코믹스에선 1대 로닌으로 활동한 캐릭터이기도 한데, MCU에선 먼저 로닌으로 등장한 호크아이. Got a job to do. 때는 2007년, 잼미들이 가득한 교실에 불안한 표정으로 이 모든 걸 바라보는 하나이. 2화의 마지막 씬에 등장한 에코, 바로 마야 루페즈의 어린 시절이 등장합니다. 청각 장애인인 마야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모든 걸 파악해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래 아이들에 비해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야는 아빠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집안에 좋지 않은 형편으로 따로 청각장애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갈 수 없다는 배경이 등장하고, 마야는 수화를 사용하는 세상, 그리고 수화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두 세상을 동시에 살아야 하고,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아주 세심하게 보는 능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빠의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의 모습이 보이는데, 네, 원작 코믹스 속 마야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킹핀의 떡밥이 등장하고요. 마야는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른 다리까지 잃은 채 의족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마야, 킥복싱으로 이렇게 웬만한 성인 남자까지 발라버리는 마야, 그리고 어느 날 로닌에 의해 몰살당한 자신의 멤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한 트랙스2 마피아 일당을 목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하나뿐인 아버지마저 잃게 됩니다. 다시 지난 2화의 배경으로 넘어가 납치당한 호순배님과 케이트, 어딘가 좀 모자라지만 착한 트랙스2 마피아 일당은 케이트에게 연애 상담까지 하고 이때 대빵인 에코가 등장합니다. 호순배님의 보청기를 발견한 에코, 자신과 같은 청각장애인인지를 묻지만 호순배님은 난청이라 설명하고 보청기 없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조언하는 에코, 잊고 있었던 로닌 슈트는 그저 우연히 있게 된 거라 변명하지만 이 슈트에 대해 끈질기게 추궁하는 에코, 그리고 순배님은 로닌은 이미 죽었고 로닌을 죽인 자가 블랙 위도우라 설명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하는 순배님, 빡친 에코는 로닌 슈트를 입었던 케이트의 멱살을 잡아 끌고 이때 호순배님은 테이프를 끊고 탈주하는데 무술 고수인 에코와 맞다이도 떠보지만 아이 강철 부대냐? 떨어져버린 호순배님의 보청기를 짓밟아버리는 에코. 야 사람 귀를 그렇게. 클린트는 활과 화살을 되찾는 데 성공하고 다시 전성기로 돌아가 에코까지 제압해낸 후 이렇게 케이트의 테이프까지 끊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다신 어벤져스를 무시하지 마라. 보청기를 잃은 호순배님은 차를 훔쳐타 달아나고 우리가 예고편에서 봤던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 호순배님의 기억화를 하는 케이트, 그리고 뒷자리에 있던 화살, 바로 일반 화살이 아닌 특수 화살을 움켜쥐는 케이트. 첫 번째 화살은 시야를 없애버리는 특수 화살이었고 다음은 퍼티 화살, 두 번째 화살로 트럭을 아작내버리는 케이트. 야 이거 사람한테 쓰면 안 되는 건가 봐. 다음 화살은 뚜러뻥 화살, 그리고 그 다음 화살은 주변의 모든 물체를 끌어당기는 올가미 화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산성 화살. 그냥 자랑하려고 꺼낸 거지. 끈질기게 쫓아오는 마야. 이때 케이트는 뒷자리에 있던 화살을 빼앗아 발사 후 이렇게 탈출하는 데 성공하고 빽빽한 다리 위 가로막혀버린 둘은 신호에 맞춰 화살 시위를 당기고 여기서 우리 호순배님은 핌 입자가 당긴 이 화살을 쏘면서 슈퍼 그레이트 화살을 소환시킵니다. 아 이거 화살이 몇 개냐? 다음은 USB 화살. 네, 와디프 보신 분들은 알죠. 아 근데 이거 진짜 USB였는데. 이후 엄청난 액션으로 마야 일당으로부터 탈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보청기를 잃어버린 클린트는 아들에게 걸려온 전화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이 짠한 상황을 대신 통역해주는 케이트. 클린트는 못난이 스웨터를 입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자고 얘기하지만 이 착한 꼬맹이 아들은 크리스마스에 집에 못 와도 괜찮다 말해줍니다. 나 왜 또 나 울리는데.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클린트는 가족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저버리게 될 상황에 놓이고 한편 이 둘을 놓친 에코 일당은 본거지를 옮기는데 아버지를 잃은 에코는 로닌을 잡기 위해 좀 더 강압적인 방법을 실행하려 합니다. 한편 둘은 빠개진 보청기를 찾기 위해 차이나타운의 한 의사쌤을 찾아오고 케이트는 호순배님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과 꿈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호순배님은 그 모든 일엔 희생이 뒤따르고 결국 무언가를 영원히 잃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당찬 성격의 케이트는 더 멋지고 눈에 띄는 아주 멋진 호크아이 코스튬을 구상하는데 이후 등장하게 될 원작 코믹스 호크아이의 코스튬을 암시합니다. 케이트는 아직까지 클린트가 로닌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클린트는 본인은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해왔고 자신은 누군가의 롤모델이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피자독이란 이름을 갖게 된 럭키, 공원을 거리며 트랙스2 일당에 대해 말해주는 클린트. 여기서 마야의 윗선엔 또 다른 우두머리가 존재하고 로닌이 과거 트랙스2의 수뇌부를 쳤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엄마의 약혼자 코수염 잭을 의심하고 있는 케이트. 케이트는 이 모든 물증을 모으기 위해 엄마의 요새에 침입해 트랙스2와 잭의 정보를 빼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빈집털이를 하러 들어온 둘, 호순배님은 이 궁전 같은 사이즈의 집에 놀라고 바로 물증을 찾기 위해 보안을 뚫어버리는 케이트. 먼저 트랙스2 2인자 곱슬머리 카지가 슬론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뒤늦게 클린트는 집안을 수색하기 위해 나섰는데 이때 순배님의 목에 들어서는 칼날. 아이 코수염 아저씨 집에 있었어? 일단 이번 3화에 등장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바로 트랙스2 마피아의 우두머리는 따로 존재했고 이 찐 우두머리는 초반에 등장했던 킹핑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MCU 작품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는 캐릭터
바로 이 발렌티나 아줌마가 될 것인지 이 사실 또한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3화 공개를 앞두고 새롭게 공개된 포스터, 바로 이번 작품 속 따까리 빌런들인 트랙수트 마피아의 모습이 공개되었고, 따까리 새끼는 따져 이 이번 드라마의 히로인이자 마블의 새로운 너무 좋아. 헤일리 스타인펠드는 지난 덜의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드라마의 새로운 사실 하나를 공개하는데, 헤일리는 케이트 비숍은 타노스의 스냅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밝힙니다. 시간을 역으로 생각해봤을 때 극중 케이트의 나이는 현재 22살, 약 12년 전인 2012년에 케이트가 10살 정도라고 가정해본다면 케이트는 인류의 반이 소멸된 분립의 영향을 받지 않은 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남은 에피소드를 통해 분립이 진행된 5년 사이 요 케이트를 비롯한 호스맨님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 등장한 에코까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한 스토리 또한 공개되지 않을까 싶네요. 목에 칼빵을 맞을 뻔한 우리의 호스맨님, 사실 집엔 코수염 잭과 엄마 옐리나가 모두 있었고, 도둑질하러 온 이 상황을 엄마에게 설명하는 케이트, 집을 떠나는 선배님에게 옐리나는 딸에게 멀어질 것을 당부합니다. 네, 세상을 떠난 나타샤의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말이죠. 케이트의 안전은 꼭 보장하겠다 말하는 클린트는 한 개의 장비를 훔치는데, 아내 로라에게 슬론 주식회사에 대해서 파달라는 부탁의 문자를 보냅니다. 로라는 빠르게 이 슬론에 대한 정보를 파헤쳐냈는데, 보스가 잭 듀케인, 바로 요 코수염 아재라는 정보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라는 한 개의 질문을 건네는데, 바로 사라진 롤렉스에 대해서 묻는 로라, 바로 지난 에피소드에 등장했던 어벤져스의 시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죠. 한편 잭이 자리를 비운 동안 케이트는 엄마에게 다시 이 코수염에 대해 얘기하자 말하지만 엄마는 속없이 댄스만 추고 앉았네. 아니, 에이, 얘기 좀 들어 이 아줌마야. 하지만 이 남자와 진정 행복해 보이는 엄마를 보고 웃을 수밖에 없는 케이트는 정말 이 남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 한편 집에 도착한 클린트, 얼음 대신 슬러시 음료팩으로 온몸에 열을 식히는데, 이때 울리는 초인종, 집에 있던 케이트가 피자와 크리스마스 트리를 싸들고 이 외로운 선배님의 곁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코수염 아재의 이야기를 꺼내는 클린트, 이 슬론이 트랙수트가 돈 세탁하는 유령 회사인 점, 그리고 이 코수염 잭이 이 회사의 대표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둘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어글리 스웨터로 갈아입고 트랙수트 그리고 잭을 타게 하기 위한 전략을 짜기 시작하는데, 트릭 화살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화살을 연구하며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이렇게 녹슬지 않는 손목 스냅 또한 전수해주는 선배님. Eyes full of bulge. 아이 불안하게 왜 전수를 해줘. 케이트는 클린트에게 제일 잘 쏘는 화살이 뭐냐고 묻는데, 호선배님은 대답하길 거부하다가 결국 정색을 빨게 됩니다. 케이트는 이제서야 클린트의 깊숙한 이야기, 슬픈 과거를 알게 되고, 분립으로 가족을 잃었던 클린트의 과거 또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로닌을 만났냐고 묻는 케이트, 여기에 클린트는 대답할 수 없었고, 케이트는 아저씨가 로닌이 맞죠? 라고 묻습니다. It's you, isn't it? 클린트는 좋은 사람들을 지키려다가 좋은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었고, 그 당시 본인은 무기였다 말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케이트에게 아직까지 이 로닌에 대한 모든 건 본인 그리고 가족들과 엮여있다 말합니다. 이후 분립 당시의 상황, 로닌으로 활동했던 본인의 과거, 나타샤를 잃은 장면까지 스쳐 지나가는 클린트. 다음날이 되어 클린트는 카지를 찾아간다 말하고, 케이트에게는 라퍼스를 찾아 트리커사를 찾아달라 말합니다. 네, 그때 그 씹덕 아니 롤플레잉을 사랑하는 친구들 말이죠. 뉴욕 한복판에서 현실 롤플레잉에 젖어있는 라퍼스 친구들, 트리커설은 현재 맨해튼 브리지의 경찰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라퍼스 멤버 중 경찰인 친구에게 요 화살을 빼돌려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한편 카지를 미행하는 호스맨님, 몰래 뒷자리에 잠입한 선배님은 4년 정도 마야의 따까리를 한 카지에게 현재 복수심에 불타 로닌을 쫓는 마야를 막아달라 부탁, 아니 경고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배님은 라퍼스 친구들과 파티 중인 케이트, 그니까 트리커설과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새 코스튬을 만들 재료를 갖다 주겠다는 거래를 한 거죠. 네, 이 라퍼스 친구들 통해 새로운 코스튬이 등장할 것을 암시하고요. 이때 선배님은 로라의 문자를 받게 되고, 롤렉스에 박혀있던 발신기의 위치 추적을 하고, 라퍼스 경찰 친구에게 트릭 화살까지 받아냅니다. 어벤져스 롤렉스를 찾으러 간 둘, 전략형인 호스맨님과 달리 케이트는 막가파로 이렇게 건물에 진입하게 되고, I'm sorry, I wasn't talking to you. 본인의 인싸력을 통해 처음 보는 할아버지랑도 말을 터버리네. 그리고 진입한 롤렉스 도둑의집, 이 시계의 주인은 오래전 클린트와 함께 일했던 동료이고, 시계를 통해 신분을 추적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선반 위에 있던 시계를 찾아낸 케이트. Got the watch. 그리고 여기서 클린트 가족 신상 정보에 대한 메모를 발견하는데, Okay, get out of there now. 네, 벽에 있던 성광등은 소리를 못 듣는 사람들을 위한 장치였고, 이 집이 바로 마야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습격을 당한 클린트. Alright, I'm coming. 그리고 어둠 속에 마야가 케이트의 죽방을 후립니다. Move with me. No, Maya is definitely here. 옥상 위에 복면을 쓴 괴한이 클린트를 공격하는데, 네, 지난 예고편 속 등장했던 요 인물.
이 익숙한 착지를 통해 우린 이 인물이 나타샤의 동생 옐레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 전투에 마야까지 참전하면서 개판이 되는데 이때 건물 밑으로 추락하는 케이트. 안전장치로 무사히 목숨을 건졌지만 이렇게 절벽 위에서 누군가를 떨어뜨린 스벤님의 아팠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야 PTSD 온다. 케이트의 줄을 끊어버린 후 도망치라는 클린트. 그리고 다시 이둘과 3파전을 벌이는데 다시 옥상 위로 올라온 케이트는 트리카사를 쏘며 이 모두에게 기본 공격을 하고 이때 마야는 먼저 도망치고 요 복면 다루는 복면이 벗겨지는데 네, 옐레나 벨로바가 드디어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클린트는 케이트에게 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빠지라 경고하고 더 이상 자신으로 인해 누군가가 다치는 걸 질색팔색하는 호슨베님의 모습을 끝으로 호크아이의 사화는 모두 끝이 납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옐레나의 목소리, 화학적 세뇌의 해독제인 합성가스, 전작인 블랙이도를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만한 세뇌 해독제의 이야기가 초반부터 등장합니다. 그리고 언니 나타샤의 목소리까지 들어볼 수 있는데 때는 2018년 블랙이도 안에서의 복장을 그대로 입은 옐레나가 레드룸 멤버 한 명과 함께 한 집에 침입하는데 에나라는 여자를 만난 후 인사를 건네고 이 여자 또한 만만찮은 내공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함께 있던 멤버에게 해독제를 뿌리라는 옐레나. 하지만 이 애나에게 이 해독제는 전혀 먹혀들지 않았는데 바로 애나는 세뇌가 아닌 자진해서 살인 청부의 삶을 선택했던 것. 이러한 옐레나의 갱생 프로젝트는 블랙이도의 엔딩과 이어지는데 아직 세뇌에서 벗어나지 못한 레드룸 식구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이들을 세뇌에서 씻겨내기 위해 옐레나가 직접 발벗고 나선 것. 옐레나는 위도우들을 모두 찾는 것도 각성을 지켜보는 것도 힘든 과정이라 설명하는데 언니인 나타샤의 안부를 묻는 이 위도우에게 잘 지내고 있다고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어딘가 힘들어 보이는 옐레나. 화장실에서 손을 씻던 그 순간 옐레나의 몸이 분리부로 사라졌다 이내 돌아오는데 집안은 아예 다른 인테리어와 환경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옐레나는 분립되어 5년이란 시간 후에 돌아오게 된 거죠. 반면 이 집의 주인이었던 애나는 분립되지 않고 5년이란 시간을 보낸 후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MCU 작품에서 처음으로 단 5초밖에 흐르지 않는 분립 당사자의 상황을 묘사해줍니다. 이후 나타샤를 찾아 나서는 옐레나, 한바탕 전투 후에 엄마의 집으로 돌아온 케이트,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활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케이트는 언젠간 그들처럼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엄마에게 말하고 이후 아르망의 죽음 뒤에 가려져 있는 잭의 유죄 증거 자료, 유령 의사인 슬론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후 전투로 만신창이가 된 에코, 우리 뽀글머리 카지에게 옐레나의 정체를 알려주고 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카지는 로닌을 잡게 도와줄 테니 그자를 죽이는 대로 이 일을 그만두자 말합니다. 이후 짐을 챙기기 위해 불이 났던 본인 집으로 돌아온 케이트, 그리고 여기엔 마카로니를 해먹고 있던 옐레나가 보이는데 누나 많이 예뻐졌네. 전작인 블랙이도에서도 마카로니를 사랑하기로 유명했던 옐레나가 이번 작품에서도 이렇게 마카로니 사랑을 몸소 보여줍니다. 호크아이를 한국어 더빙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번 에피소드만큼은 옐레나 특유의 이 목소리와 억양을 즐기기 위해 Tried to kill me and then just broke into my house. I did not try to kill you. 더빙 말고 자막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적대적으로 나오는 케이트에게 널 죽일 생각은 추워도 없다라고 말하는 옐레나. 옐레나의 말빨은 여전했고 케이트는 잠시 마음을 놓게 됩니다. 이제 호스맨님의 시점으로 돌아와 친구 그릴스. 그러니까 그 롤플레잉 덕후 친구의 집으로 찾아온 우리의 스벤님. 아이고 이제 이 형 갈 데도 없어 지금. 그리고 다시 마카로니 씬. 한국인 입맛을 가지고 있는 옐레나는 이렇게 마카로니에 핫소스를 대량으로 살포하고 처음은 뉴욕에서 관광을 해볼까 한다는 말을 꺼내는데 여기서 새롭게 단장을 마친 자유의 여신상 이야기를 꺼냅니다. 네, 노예용 속 등장했던 자유의 여신상. 미국 정부는 여기에 캡틴의 방패를 올리기 위해 대규모의 리모델링을 시도했는데 망했지. 하지만 크리스마스를 얼마 남기고 있지 않은 요 시점 노예용 이후에 자유의 신상의 리모델링이 끝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옐레나는 뉴욕의 명소를 추천해달라고 말하고 뉴욕의 하플들이 맞지 않을 거라 얘기하며 기싸움을 벌이는 케이트. 이후 옐레나는 자경단원답게 케이트의 신상, 가족 정보와 더불어 근황까지 줄줄 읽겠는데 클린트를 만나러 왔냐는 케이트의 질문에 No. I'm here to kill him. 그리고 왜 클린트에게 목숨을 거냐 말하는 옐레나. 그의 과거를 왜 덮어주려 하냐고 묻는데 세상을 구한 건 호슨베님이 아닌 언니인 나타샤라 설명합니다. 네, 옐레나는 희생한 언니에 대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지만 의뢰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순배님이 누명을 쓰게 된 것으로 보이죠.
진짜 나타샤의 동생이냐며 몰랐다면 옥상에서 진짜 죽일 뻔했잖아요 라고 말하는 케이트를 보고 빵 터진 옐레나. 그리고 클린트와 나타샤는 오랜 친구였는데 왜 죽이려 드냐는 케이트의 말에 너가 실체를 몰라서 그런다고 말하는 옐레나. 네, 옐레나는 지금 단단히 세뇌 아니 단단히 오해하고 있죠. 호스맨님이 로닌 시절 죽인 사람만 해도 연병장 아니 지구를 돌릴 수 있다고 말하는 옐레나. 언니는 클린트 때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럼 언니도 무고한 희생자냐며 단단히 화를 냅니다. 케이트는 이 옐레나가 누군가에 의해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일주일밖에 보지 않았지만 클린트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 설명합니다. 옐레나는 과거의 영광 이름 따윈 중요하지 않다 말하고 지금 클린트가 어디 있냐 물어보는데 모른다 말하는 케이트의 말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날 방해하지 말라며 카리스마 있게 말하는 언냐. 엘리베이터 타고 갔지. 다시 그리스의 집으로 건너온 선배님. 그리스는 케이트와 선배님의 새로운 의상을 주겠다 말하는데 피곤함에 쩔어버린 선배님은 기절합니다. 한편 유령 의사인 슬론의 정황을 파악해 잭을 잡으러 온 이 남자들. 네, 엄마 엘리너가 실체를 파악한 후 이 남자를 경찰에 넘긴 건데 세야죠. 그리고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장소 바로 2012년 어벤져스의 뉴욕 전투를 기념하는 명패가 박혀있는 이 장소에서 눈물 고인 채 이걸 바라보는 호스맨님이 보입니다. 클린트는 하늘에 있는 나타샤에게 몇 가지 말을 건네고 여기엔 이들의 희생이 담긴 인피니티 스톤에 대한 이야기 또한 등장합니다. 클린트는 내가 죽었으면 어땠을까 100만 번쯤은 생각했다. 덕분에 얻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다며 너무 보고 싶다고 말하는데 형은 왜 또 슬프게 해. 그리고 지금 하게 되는 일은 어쩔 수 없다며 용서해달라 말하며 자리를 떠납니다. 다시 케이트로 넘어와 어린 시절의 사진들 그리고 자신의 화를 보고 무언가를 결심한 케이트는 호스맨님에게 전화를 겁니다. 매우 여러 번. 이후 트렉스트 친구들의 시점 그리고 갑자기 창문에 박히는 화살. 여기엔 쪽지 하나가 담겨있는데 마야 로닌을 처음 만난 곳에서 오늘 밤 보자 혼자 나와 라는 글이 써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중심으로 이동 중인 선배님. 클린트는 아내 로라에게 현재의 상황 이미 가족들의 신상까지 모두 다 털렸고 블랙이도우까지 고용된 지금의 상황을 전달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걸 끝내지 않으면 제일 윗선에서 관여하게 될 것이다 설명하는데 네, 무언가 심각한 상황임을 감지한 둘. 이미 아내 입장에서 수많은 전투를 지켜본 로라는 당신의 판단을 믿어요 라고 말해줍니다. 이후 혼자 나오려더니 따까리들 다 데리고 중고차 마켓에 나온 마야. 하지만 로닌에겐 국물도 없지. 이렇게 따까리들을 모조리 제압하는 누군가. 마야를 제외한 모든 따까리들은 싹 다 제압당한 상황. 그리고 슈트와 칼을 들고 등장한 우리의 로닌. 이후 둘의 야무진 쌈박질이 이어지는데 네, 로닌으로 각성한 우리 선배님의 몸놀림은 그 어느 때보다 안 보여. 결국 마야는 그렇게 제압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선배님은 복면을 벗어제낀 후 마야에게 수화를 섞어 말하는데 앞으로 내 가족을 쫓는다면 모든 게 끝날 것이고 우리 둘은 같은 무기일 뿐이니 그만두라 말합니다. 그리고 마야의 보스를 언급하는 선배님. 네, 이 보스가 마야의 아버지를 노리고 사주했다라는 말을 꺼냈는데 이때 틈을 노린 마야가 선배님을 공격하고 칼을 빼앗아 꽂으려는 순간 적재적소에 등장해버리는 우리의 케이트. 네, 여느 때처럼 선배님 전화의 위치 추적을 해서 따라왔죠. 아무런 무기도 없어진 마야는 바이크를 탄 후 도망가고 우리 귀여운 카지는 마야를 찾아 상황을 묻습니다. 마야는 여기서 아버지가 죽었던 날 밤 너가 넘버2였으면서 왜 회동엔 참석하지 않았냐고 묻는데 네, 마야의 엄청난 감으로 뭔가 냄새가 구리단 걸 알게 됩니다. 이러한 마야의 상황 설정은 원작 코믹스와 동일한 전개로 진행됩니다. 원작에서 또한 아버지의 죽음에 자신의 양아버지였던 킹핀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마야. 결국 사실을 알게 되면 이렇게 킹핀에게 총을 겨누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장면 다음화에 뜨냐? 케이트는 옐레나와 만나 나눈 대화에 대해서 선배님에게 말해주고 선배님은 이미 옐레나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죠. 네, 둘이 정말 친했으니까 가족 얘기까지 다 알고 있었겠지. 잠깐 혼잣말했어. 한편 엄마 엘리너의 뒤를 쫓는 옐레나. 다시 그리스의 집에 온 이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이때 케이트에게 알 수 없는 이로부터 문자가 옵니다. 내용인즉슨 내 고용주는 너의 엄마인 엘리너 비숍이다. 네, 옐레나가 보낸 문자죠.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도착하는데 이 사진을 본 클린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Well, that's the guy I've been worried about this whole time. Kingpin. 그렇게 호크아이의 오화는 모두 끝이 납니다. 뚱띠. 떴냐? 6화의 시작과 함께 우리의 뚱띠 흰색 슈트를 입은 킹핀이 등장합니다. 네, 엄마 엘리너와의 사진이 찍혔던 바로 그 장소인데 엘리너는 킹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고 엘리너 남편의 빛을 아직까지 상환하지 않았다는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엘리너의 부탁. 엘리너는 킹핀의 요청대로 아르망을 넘겼지만 약혼자인 잭이 슬론의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 딸 케이트까지 개입했기 때문에 이제 이 바닥을 뜨려고 한다 라고 말하고 하지만 킹핀은 강하게 경고하는데 이에 굴하지 않고 엘리너는 킹핀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모두 지켜본 둘. 호스맨님을 암살하기 위해 옐레나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 엘리너였고 이렇게 마피아와 손을 잡은 엄마의 행각을 믿을 수 없다는 케이트. 클린트는 엄마에게 가르는 케이트를 일단 진정시키고 너는 내 파트너이니 모든 일을 함께 마무리 짓겠다 말합니다.
선배님 감동. 드디어 만난 에코와 킹핀. 킹핀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달라 말하는데 에코의 눈초리는 이제 이전과 조금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에코는 아무리 했어도 죽은 아빠는 돌아오지 않고 아빠를 죽인 살인자를 찾아도 바뀌는 것은 없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당분간 쉬면서 머리를 식히고 싶다 말하는 에코. 그런 에코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뚱띠. 사랑 떴냐? 킹핀은 감히 어벤져스가 우리 일에 끼어들었고 빠지려는 엘리너에 대한 분노, 그리고 여기에 마야 또한 우리를 배신했다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카지에게 애 지르겠다. 한편 전투에 대비해 엄청난 화살들을 준비해야 한다 말하는 호슨배님. 이후 집 한켠에 작업실을 만들고 지난 10년의 짬밥이 담긴 호슨배님의 화살 제작이 시작되는데 화살의 종류엔 에어백, 동결, 섬광, 쇠빙, 그리고 스타크의 기술이 더해진 특수화살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마칩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 다른 히어로들에 비해 우리 호슨배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 그 비하인드가 등장하죠. 순배님은 이런 일엔 늘 힘든 결정이 따르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대가는 크다 말하는데, 이에 케이트는 2012년 뉴욕 전투, 이때 우연히 보았던 호슨배님의 썰을 풀기 시작하는데, 케이트는 어린 시절 깊은 감명을 받았고 꼭 날면서 레이저를 쏘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할 용기만 있다면 누구든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말합니다. 야, 우리 선배님 속으로 운다. 이어지는 뉴욕의 거리, 대규모로 움직이는 트랙2의 트럭들이 보이고 이 연말 파티에 참석한 둘, 그리고 요 행사의 알바들은 모두 케이트가 심어놓은 우리 코스프레 친구들이었죠. 근데 이 아저씨 벌써 출소했네. 그리고 여기 초록색 코트를 입고 등장한 옐레나. 뒤이어 엘리너도 파티 장소에 도착하고 케이트는 킹핀이 지금 엄마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동영상을 통해 알립니다. 이후에 얘가 저격수인지 모를 정도로 카지의 형편없는 저격으로 호슨배님은 대피하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은 순배님과 케이트는 슈트를 챙기고 순배님을 죽이러 온 옐레나를 발견한 케이트. 이후 이 둘의 귀여운 신경전이 이어지고 버튼티는 못 참지. 뒤이어 계속되는 둘의 술래잡기. 순배님은 독화살을 통해 건너편의 카지를 처리하고 옐레나는 창문으로 순배님의 저격을 시도하지만 실패. 용기를 낸 케이트는 건물 밑으로 낙하. 때마침 도착한 마피아 일당은 케이트를 잡으려 하는데 이때 코스염 잭이 나타나 케이트를 돕습니다. 이 형 알고 보니 선녀였어. 이후 순배님을 잡으러 온 카지. 호위된 순배님은 창문 밖으로 떨어지고 이 대형 트리에 운 좋게 목숨을 건집니다. 한편 짐을 챙겨 뜰 준비를 한 마야, 그리고 환복을 마친 우리 코스프레 친구들은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고 케이트는 순배님이 걸려있던 나무에 화살을 쏴 순배님을 안전하게 우연히 살려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아이스링크 광장에 포위된 둘, 순배님은 셔츠를 벗어제끼며 새로운 슈트를 보여주고 둘이 손수 만들었던 특수화살들을 케이트와 뿜빠이하며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합니다. 여기엔 섬광탄, 가시화살, 프리즌, 로켓, 복화살 등 원작 코믹스에서나 볼 수 있었던 깨알같은 화살들이 등장하고 둘은 최고의 콤비 플레이를 보여주며 트랙스2 일당을 제압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입자 화살까지. 존나 재밌네. 그리고 이때 등장한 카지와 옐레나,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친 마야까지. 옐레나는 순배님에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된 일인지 묻고 자신을 희생하며 세상을 구한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순배님의 예상대로 옐레나는 믿지 않았죠. 이후 도망가는 엘리너를 찾아온 킹핀. 모자 예쁘다. 그리고 드디어 만난 킹핀과 케이트. 화살 하나 정도는 당연히 끄떡없는 킹핀. 그렇다면 이건 어때? 마야는 카지를 설득해 이 상황을 빠져나가자 말하지만 킹핀의 두려움에 갇혀있는 카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말하고 마야의 손에 의해 최후를 맞이합니다. 한편 차에 치여도 끄떡없는 킹핀. 케이트는 킹핀의 주먹 한 방에 날아가고 아무리 말해도 순배님의 말을 믿지 않는 옐레나. 그렇게 옐레나는 분노의 매질을 시작하고 케이트는 순배님에게 배운 스킬을 통해 킹핀을 죽이는데 성공. 이래도 안 죽어. 케이트는 아르망을 죽이고 클린트를 없애기 위해 암살자를 고용한 엄마를 원망 섞인 말로 탓하지만 엄마는 어떠한 일에도 대가와 책임은 따른다 설명합니다. 그렇게 아르망 살인 혐의를 받고 경찰에 끌려가죠. 한편 옐레나는 이제 순배님을 죽이려 하는데 이때 순배님이 부르는 휘파람. 클린트는 이 두 자매만의 추억, 지난 블랙위도우 속에서 등장했던 두 자매만의 신호를 보여주고 동생만을 생각했던 나타샤의 썰을 들려줍니다. 네, 그만큼 나타샤의 추억도 많았던 클린트. 클린트는 희생한 나타샤에 대해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게 살면 된다고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순배님의 손을 잡아주는 옐레나. 옐레나는 그렇게 호순배님을 남겨둔 채 자리를 듭니다. 그리고 사라진 우리의 뚱띠를 찾아온 마야는 코믹스의 장면처럼 킹핀을 겨누고 Sometimes family doesn't see eye to eye.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열린 결말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이후 케이트의 손을 잡고 정말 잘했다고 말해주는 선배님. 그렇게 모든 상황들은 일단락되고 크리스마스 당일 호순배님은 이렇게 가족들과의 약속을 지키며 다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네, 환상의 파트너인 케이트 그리고 럭키와 함께 말이죠. 선배님이 경매장에서 찾던 시계 쉴드 마크와 함께 19라 쓰여있는 롤락스 시계를 로라에게 건네는데 네, 이 에이전트 19 시계를 통해 비로소 원작 코믹스의 모킹버드 쉴드 요원 떡밥을 가지고 있던 로라의 정체를 암시합니다. 이 모킹버드란 캐릭터는 원작 코믹스에서 호크아이와 마찬가지로 초능력이 없는 일반 요원 중 한 명이었고 쉴드의 요원으로 활동하며 전투캐로 등장하게 됐는데 여태껏 가정주부의 모습으로 등장했던 로라가 특히 이번 드라마에서만큼은 인물들의 뒷조사 즉 클린트가 부탁한 임무들을 수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됐죠. 근데 떡밥 너무 늦게 푼 거 아니냐? 그리고 로닌의 슈트를 그릴에 태워버리는 둘. 새로운 닉네임을 물어보는 케이트와 선배님의 모습을 끝으로 호크아이의 모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어지는 6화의 쿠키 영상의 뮤지컬 로저스의 한 장면. 이 쓸데없이 고퀄이었던 뮤지컬이 아쉬웠는지 한번 보여주고요. 이번 호크아이를 통해 등장한 신캐 클린트의 바통을 이어받게 될 주인공 케이트 블랙 위도우에 이어 다시 한번 엄청난 매력을 보여준 엘레나 멜로바 디플의 신작 에코를 통해 또 다른 스토리를 보여주게 될 에코 그리고 넷플릭스 드라마 데어데블에 이어 이번 호크아이를 통해 건너온 메인 빌런 킹핀의 미친 등장까지 네, 이번 호크아이를 통해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은 물론 본격적으로 데어데블 세계관의 MCU 확장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차기 MCU 작품들을 통해 이 엄청난 캐릭터들의 재등장 그리고 바통을 이어받게 될 2대 캐릭터들의 활약까지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주 동안 무띵의 호크아이 리뷰를 봐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올해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 완다비전, 팔콘 앤 윈터 솔저, 로키, 와디프의 리뷰까지 모두 봐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방영될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 미즈마블, 쉬얼크, 문나이트의 시청 그리고 무띵의 리뷰도 놓치지 마세요. 구독 눌러.